자, 퇴직소득 원천징수 문제인데, 자, 지금 이 기본 예제는 그 퇴직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정산하고, 그리고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이제 지급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급여 지급하는 날에는 우리 중도퇴사 정산에서 그 결정세액만큼으로 세금을 정리해 버리죠. 이제 그 작업하는 거 하고,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따로 이제 지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퇴직금은, 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비과세가 있다는 거? 퇴직금의 비과세? 퇴직금의 비과세는 웬만하면 없죠. 퇴직금의 비과세가 뉴스에 날만한 일들이 있으면 있긴 해요. 그 정도 아니면 비과세는 웬만하면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급을 하면 전부 다 일단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은. 그런데 그 전별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전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그 직원들이 모아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별금이라는 건 직원이 이제 떠나니까 이 돈을 좀 더 주는 건데, 그 직원들이 모아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회사가 어려워서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만둬야 돼. 그래서 누가 그냥 제가 갈게요라고 하면 이제 직원들이 돈 모아주는 거 있죠. 근데 그걸 퇴직금처럼 받았다고 해서 퇴직소득세에 넣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과세 대상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이 그 누가 대표로 나간다고 해서 전별금 주면 그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줬느냐 아니면 직원들이 모아줬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과세 대상에 들어올 거냐. 그건 직원이 준 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 대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소득세니까 열거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퇴직금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퇴직금 받는 직원이 개인형 연금 계좌 있죠, IRP 같은데, 그런데 가입하게 되면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연금 받을 때 소득세를 뺄 거기 때문에 이제 과세를 나중에 하겠다, 넘겨버리겠다는 걸 과세 이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연금 상품 같은 데 가입을 하면 또 그 연금 상품을 우리가 써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퇴직소득 원천징수할 거고, 나머지는 연금 지급하는 회사가 개인형 연금이니까 거기에서 처리를 하겠죠. 그렇게 하겠다라고 써주는 게 퇴직소득 원천징수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단순한 작업들 먼저 좀 해야 되니까 이거부터 같이 먼저 해봅시다. 자, 문제 보면 사무직 사원 김도희가 퇴사했대요. 다음 자료 바탕으로 사원 등록 부양가족 없고, 그리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반영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하시오. 김도희의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외 특별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월부터 5월 급여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2월에는 기본급의 100%를 상여로 지급했다. 표준 보수 월액은 225만 원이다. 자, 그럼 먼저 사람부터 등록을 할게요. 아래 입사일자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자, 아래에 306번 김도희, 자,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17년 10월 1일 날 했어요. 자, 사무직이니까 특이한 점은 없고, 자, 주소만 유목정길 12-13. 그리고 보수 월액이 225만 원. 자, 퇴사일자는 아직 쓰지 맙시다. 4월달 월급까지 주고 나서 5월달 주기 전에 쓰게. 자, 그럼 기본사항 입력했으면 부양가족은 없다 했으니까 뭐 본인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우리는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순환공제는
우리 이전에 입력했던 거 있어서 있는 거에다가 채워 넣으면 될 거니까 1월달 급여부터 봐야 되겠네요. 다른 사람들 건 있으니까 김도희 씨 것만 기본급 180만 원, 자가운전 40만 원, 직책수당 15만 원, 식대 20만 원. 나머지는 그냥 반영된 대로 그대로 갈 거니까 자, 이렇게 쓰고 또 2월 달로 갈게요. 2월 29일 날 좀 노가다 성향은 있죠. 4달만 하고 5달째 입력하면 되니까. 자, 그럼 또 똑같이 180만 원인데 상여금 그대로 100%를 지급했고 자가운전, 직책수당, 식대. 다음 3월 달에 자 180만 원, 4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다음 4월 달도 똑같이 하셨죠? 고생하셨어요. 자, 시험 때는 이렇게 막 시키는 거 없죠? 많아봐야 2달이에요. 자, 이제 창 닫고 자, 시험에서 문제 나오면 직원 퇴사했다고 하면 그래도 모르니까 사원 등록에서 퇴사 일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지금 그만둔 날이 2020년 5월 31일이죠. 그럼 퇴사 일자를 써줘야 이제 중도 퇴사자 정산할 수 있으니까 퇴사 연월일을 먼저 쓰고 나서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5월 귀속 급여를 이제 김도희 씨 거를 쓸 거예요. 자, 그럼 180만 원에 4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지금 그만뒀기 때문에 소득세가 안 나오죠. 그럼 엔터 쳐서 소득세 위치로 가면 조금 기다리시면 창이 뜰 거예요.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정산하도록 정보가 나온 거죠. 그럼 방금 이 앞달 4월달까지 원천징수됐던 금액을 지금 결정세기 영원이라서 전부 다 돌려주게 됐네요. 이렇게 하고 급여 반영 버튼 누르면 이제 중도 정산 적용함이라고 나왔죠. 자, 지금 정산한 이거는 퇴직금이 아니고 근로소득을 정산한 거예요. 퇴사자 정산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나오는 위치는 근로소득 있는 쪽에서 중도 퇴사자라고 적혀 있는 곳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도 퇴사 정산은 퇴직금은 여기에 나올 거고 퇴직소득에 대한 건 여기에 나올 거고 아니 우리 퇴직금에 대해서 쓴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중도 퇴사자 정산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문제를 보면 자, 직원이 그만둔 건데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그만둔 날에 퇴직금도 줬네요. 그죠? 자, 그리고 퇴직금 지급액이 퇴직금 일시금이 760만 원, 별도의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 위로금 40만 원. 그러면 총 800만 원 준 거죠. 얘는 비과세 대상은 언급된 적도 없고 만약에 언급한다면 비과세라고 대놓고 말해줄 거예요. 그럴 일 없을 거니까 그러면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 우리 퇴직소득은 사람 등록할 필요 없어요. 방금 여기서 퇴직한 날 썼죠. 그럼 이제 퇴직금 계산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쓰실 거고 왜냐하면 과거 것까지부터 해서 퇴직금이 산정되어서 컴퓨터가 추후에 계산하고 있어야지 계산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한 달만 쭉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퇴직소득 자료 입력으로 가면 돼요. 그럼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금 퇴직금을 5월 달에 지급하는 거죠. 지금 3월 적혀 있는 건 지금이 3월이라서 지금 달을 쓴 거니까 5월 달로 바꿔주고 자 그리고 이제 근로자 1번 그리고 4번에서 F2번 눌러서 김도희 지금 그만둔 사람이 아닌데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생계를 위해서나 주택자금은 중간정산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만 안 뒀지만 중간정산이 가능해서 뜨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도희 씨 할 거니까 김도희의 지금 중간정산이 아니라 1번 퇴직한 거고 자 그럼 퇴직한 달이 그만둔 마지막 일한 달 있죠. 그만둔 달이 귀속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일자는 퇴직금을 지급한 날인 거고 퇴직금을 다음 달에 줄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에 기산일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 사람이 일 시작해서부터 퇴직금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한 거고 그만둔 날 그리고 지금 퇴직금 지급한 날 자 지금 왼쪽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이제 뒤에 문제 풀면은 얘가 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짜 써준다는 거예요. 옛날 버전은 사원등록에서 퇴직금 준 날까지 다 썼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버전들은 여기에서 다 쓰기 때문에 빨간색 뜨면은 좀 잘 유심히 쳐다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과세퇴직급여 라인 찾으셔서 여기에 지급한 게 800만 원이죠. 그럼 800만 원 주면 지금 이 계산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연분영승법을 써서 근속기간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800만 원에 대해서 계산해 준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끝인데 만약에 이제 개인형 연금에 가입했다고 적혀 있죠. 그래서 500만 원은 개인형 연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300만 원만 우리가 하게 되겠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여기 아래에 직접 뭐 어디 생명이다.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그만둔 날에 바로 가입을 한다. 500만 원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세금이 쭉 줄어들었죠. 그죠? 지금 그럼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만 원천징수하고 이거는 이제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하는 건 이제 미래로 이거에 대한 게 이제 과세 이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성이 끝난 거예요. 뭐 입력하는 게 다들 시원찮죠. 쓰기만 하면 끝나죠. 자, 그럼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가보면 5월부터 5월 가면 이제 퇴직소득에서 그 외에 800만 원에 방금 12만 2,400원 계산되어 있는 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 원천징수는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신고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를 좀 더 풀어보는데, 자, 근로소득의 중도퇴사자 중도퇴사자 정산하는 거 문제가 이것만 있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735페이지. 자, 회사는 1188 자, 문제 볼게요. 다음은 2020년 2월 28일 퇴직한 거주자 주세영에 대한 내용이다. 1월과 2월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2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2월 급여대장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은 등록한다. 자, 이번에 1월, 2월 급여 명세서 작성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는데 2월 달에 그만둔 거죠. 2월 28일 날. 자, 그럼 부양가족 없다라고 했고 뭐 필요한 공제 항목은 등록해서 쓰래요. 근데 기본급 상여 식대밖에 없네요. 별도 식사 제공 없으니까 비과세고 나머지는 우리 수당 공제 항목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 가서 주세영 사원이 그만둔 날짜가 안 적혀 있죠. 그러면 2월 28일 먼저 퇴사일자 적어놓고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에 가서 뭐 사용하지 않는 거는 뭐 어떻게 하란 말 없지만 저는 그냥 취소할게요. 그럼 지금 뭐 기본급 상여 식대만 있으니까 기본급 상여 식대만 그냥 둔 거예요. 자, 그리고 1월달 급여는 지금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니까 1월 거 1월 31일 날 주세영 사원 거 300만 원, 50만 원, 20만 원, 12만 원, 10만 원, 8,510원, 23,400원. 자, 그럼 이제 2월달 급여로 가서 취소. 자, 그럼 기본급 300만 원, 상여 없고 식대 20만 원. 혹시 뭐 아니요 해서 여기 소득세 나와 있으신 분은 재계산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자, 국민연금 12만 원, 건강보험 10만 원,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자, 그리고 기다리면 창이 뜨죠. 그럼 전액 또 돌려주네요. 급여 반영. 자, 그럼 이제 중도정산 적용이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자, 2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2월달 거 2월 말일날 줬죠.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냐 하는데 지금 연말정산하는 내용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아니요라고 하면 지금 2월달 월급 주고 지금까지 정산한 거에 결과값을 준 거예요. 그럼 이번엔 창 닫으면서 예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가 끝난 거예요. 뭔가 좀 시킨 것 같으니까 5점을 주죠. 그죠? 자, 답 이제 퇴직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기출 문제를 보면 자, 592페이지 회사는 1176 하셨죠?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한 직원 나퇴직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시오. 단 일반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얘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아니고 영수증 적혀 있는 건
어느 소득이든 간에 소득 자료 입력까지 끝나면 그냥 열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안 열어도 상관없는데 시험 때 주집할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열어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퇴직 사원이고 뭐 입사일자 있고 퇴직 소득 지급일은 용수일과 동일하고 퇴사는 12월 8일 12월 달에 귀속월인 거죠. 퇴직금 1,000만 원에 공로수당 170만 원 다 과세 대상이고 자발적 퇴직이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자, 그럼 먼저 혹시나 모르니까 사원 등록 가서 나퇴직 빨간색인 게 잘 들어가 있겠네. 그죠? 자, 그럼 이제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을 지금 12월 달에 지급해요. 1번 근로고 F2번 눌러서 나퇴직 이름이 딱 그만둘 이름이죠. 자, 1번 퇴직이고 자, 귀속 12월 달이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급하고 용서한 게 12월 31일. 그리고 자발적 퇴사죠. 그리고 뭐 얘네들은 적혀 있는 대로 맞춰서 갈 거고 그럼 과세퇴직급여는 1,170만 원. 그리고 과세 이연한 거 없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퇴직소득 자료 입력은 끝난 거예요. 좀 시원찮게 다 끝나죠 계속.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진수 영수증 보고 싶으면 클릭해서 방금 우리 12월 달에 했죠. 그럼 12월 달에 자, 이 내역들이 어느 정도 나오죠. 제가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665페이지 1182 자, 2번 영업부 과장 백일홍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하시오. 1번 백일홍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중간정산일은 2020년 5월 31일, 중간정산일 현재 퇴직금은 5천만 원이다. 퇴직금 지급일은 6월 5일이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또 안 된다고 안 써버릴까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도 정산하는 거죠. 자, 중도 정산 중간 정산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자, 우리는 이건 그만둔 거 아니니까 날짜 쓸 필요 없어요. 그럼 퇴직 소득 자료 입력으로 바로 가서 자, 이거 지급한 거는 6월 달에 지급을 했죠. 근데 정산한 날짜는 5월 30일이니까 기속은 5월 말까지인 거고 지급은 지금 6월 5일 날 했으니까 6월 달에 1번 근로 4번은 백일홍 그리고 2번 중간정산. 그럼 귀속은 2020년 5월 영수는 2020년 6월 5일 중간정산이고 자, 그럼 그만둔 날 잡는 게 2020년 5월 31일 그리고 영수일자는 2020년 6월 5일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쓰시면 이제 과세퇴직급여에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얘는 끝난 거예요. 지금 정말 날짜만 신경을 잘 써서 쓰시면 뭐 그 외 큰 특이사항은 없죠. 그래서
우리 그만둔 달까지가 기속퇴직금 소득의 기속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사원 등록이 과거 있을 때가 여러분들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쓰니까 빨간색 때문에 일단 사람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썼는데도 안 풀리면 마음이 더 안 좋아요. 이 빨간색은. 자, 이제 또 퇴직소득의 마지막으로 630페이지로 가서 페이지가 거꾸로 갈 때는 조금 타입이 틀리다는 거죠. 회사는 1179 630페이지 1179. 자, 이번에 다음은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31일 퇴직한 거주자 이동화에 대한 내용이다. 1월분 급여대장에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1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급여대장 작성 시 사원등록사항, 수당 및 공제사항을 등록한다. 자, 부양가족은 배우자 문지의 전업주부만 있고 다른 가족 없고, 급여는 수당들이 쭉 있는데 식대는 별도 식사 제공 없고, 비과세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고, 그럼 오른쪽 보면 전 임직원 중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으며, 이동화의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31일 퇴직급여 6천만 원과 퇴직위로금 4천만 원을 현금 3천만 원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지금 마지막 두 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총 퇴직금 4천에 위로금 퇴직금 6천에 위로금 4천에서 1억인데 1억 중에 3천만 주고 7천은 그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정보가 아래 여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라는지 느낌 다 있으시죠? 뭐 많이 시켰잖아. 심지어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그래서 8점이나 주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자, 사원 등록 가서 자, 이동화 씨가 그만둔 게 1월 31일이에요. 그럼 2020년 1월 31일 자, 다음 창 닫고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순환공제로 가고, 자, 기본급 있고 가족수당은 없죠. 1번 과세 가족수당 여러분도 이제 제 스타일로 많이 바뀌셨구나. 다다다다닥 소리들이. 자, 다음 야간 근로수당, 다음 월차 수당이 있고 식대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그럼 이제 총 항목이 6개. 6개면 정확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기속은 1월이고 잠시만요. 저 그거 안 했다. 가족 있었나요? 제가 가족을 확인 안 해서 이동화 사원 등록으로 가는 거예요. 안 써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써 있다. 그죠? 왜냐면 중도 태아 정산할 때 기본공제로 150 빠져야 되니까. 그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 없죠. 순간 배우자하고 반짝하고 떠올랐어요. 자, 그럼 1월 31일 날 자, 이제 이동화 씨 급여 4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12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치면 창 뜰 거고 1월 달이기 때문에 납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백지 상태가 아래 나오겠죠. 그럼 급여 반영 누르면 그냥 중도정산 적용한만 뜨면 돼요. 얘는 뭐 정리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은 끝났고, 자, 다음 우리 퇴직소득 자료 입력에 가서, 자, 지급은 우리 1월 31일 날 이것도 줬죠. 1월 달이고 1번 근로자 F2번 눌러서 이동하에 1번 퇴직. 그럼 전부 다 1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귀속 1월, 영수 1월. 자, 얘는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자, 얘는 그냥 임원 명예퇴직이니까 임원 퇴직이든 뭐든 크게 의미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 기산일 적혀 있는 거는 지금 우리 지금 문제하고 틀리게 돼 있는데 데이터를 잘못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사람 입사한 날로부터 올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입사한 날부터가 기산일인데 지금 입사일부터가 잘못 적혀 있어서 문제 지금 2002년 8월 1일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그 우리가 계산을 해서 왔으면 날짜를 우리 옆에 퇴직금 계산을 했으면 이게 엄청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개는 신경 쓰지 맙시다. 자, 그럼 1월 시험 때는 안 그래요. 이건 백데이트라서 그런 거고. 자, 1월 31일이 둘 다 맞고 과세퇴직급여는 총 1억이죠. 먼저 1억이라고 쓰고 이제 아래에 과세이연 계좌 명세에 삼성생명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은 그만둔 날 2020년 1월 31일 날 여기에 7천만 원을 넣은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작성할 때 저한테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때는 그냥 보고 입력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사실 지금 한 개 보고 입력한 거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간혹 얘 공부하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 될지 뭐 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건 따로 공부해야 될 거라는 느낌이 들진 않죠. 그냥 체험하는 느낌. 자,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으니까 창 닫고 뭐 퇴직소득 원천인수 영수증도 언급하고 있으니까 했다가 1월부터 1월에서 한번 열어주고 다음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 열어서 1월부터 1월이라고 쓰면 지금 이 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얘도 끝난 거예요.